농민의 영면을 교환하는 의미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이하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병란 선생님께서 가신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되었군요. 그동안에 선생님을 모시고 평생을 받쳐주셨던 사모님, 그리고 또 여러 가정님들께 뭐라고 위로 말씀을 드리었습니다. 한 분은 죽음이 추모 마음, 애절한 그런 애도 마음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은비의 말씀을 우리가 보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명훈 선생은 그 시를 빌려서 선생님은 가셨지만 그러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가슴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올바르게 갈 수 있고 또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시해주고 또 경계해줄 그 글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살아서 더욱 그 힘으로써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일수록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가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슬픔을 같이 하고 또 기쁨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1주년이 어제와도 같이 너무나 가깝고 또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신을 새기고 나가게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재학 중이던 1959년 다영 김현정 선생님의 추천으로 월간 현대문학의 가로수, 밤의 후, 꽃밭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하였고 1991년 조선대학교 물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대학 졸업과 함께 전남 순천고등학교와 광주 제1고등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전남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재임 중 민주화 운동을 펼치다 해직되어 거리 교사로 활동하시며 민주화 운동을 앞서 실천하셨습니다. 1988년 조선대학교 민주화 운동 영향으로 조선대학교에 복직되어 2000년까지 후학 양성에 매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면서 현실의 부조리를 형상화하는 시들을 줄곧 발표하셨습니다. 1970년 문명란 시집을 시작으로 죽순밭에서 벼들어 속삭임, 5월의 영감, 직녀에게 등 총 26권의 시집과 저 미치게 푸른 하늘 그렇단 산문집을 발표하며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중문학을 1980년대 전남사회운동을 협의해 민주정치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민족문학인협의회 대표로 활동하셨습니다. 1990년에 들어서서 더욱더 민족과 통일, 5.18 민주항쟁의 정신계승 문제에 몰두하며 민족문학 작가의 이사,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회장, 5.18 기념재단 이사, 광주전남 추모연대 상임대표,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타계하시기 직전까지 서문학회장, 시원고등학교 이사장,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회장 등을 맡아 정열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선생님은 2015년 9월 25일 오전 6시 15분 그렇게도 소망하셨던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이 땅의 민주화를 끝내보지 못하고 후학들이 나머지 과업을 실현하기를 지엄하게 명령하시며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은 채 영면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주무사, 지난해 이때쯤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을 알리고 있을 때 갑자기 문혜영 선생님께서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사모님과 가족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애이는 가슴으로 이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문병란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온 나라와 민족이 뜨겁게 함께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치게 푸른 하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검소도, 검지곡도, 방공법도, 공무집행방지법도,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비행제도도 없는 해방된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활보하시고 남북을 하나로 잇는 오작교에서 조국이 하나 되게 도와주소서. 문병란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남북의 살아있는 인민들은 깨어난 시대정신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굳게 뭉쳐 4.23 총선의 민심을 되살려 2017년 정권교체를 꼭 쟁취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확실히 실현시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 장교소 2회 추모제, 3회 시군 계속해서 이 서성권에서 정말 추모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깊은 느낌을 주신, 울림을 주신 추모제가 되기를 별처럼 빛나시는 영원한 스승님이 선종하신 뒤 저는 시와 문화 2015년 겨울호와 문학예술 2015년 겨울호에 스승님에 대한 회고와 그리움의 심정을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스승님과 잊지 못할 인연이 있으실 것이기에 저는 스승님의 첫 제자로서 제 개인적인 인연으로 간략하게 회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란 선생님께서는 1961년 조선대학교 물리대 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저희 순천고등학교에 첫 부임하셨습니다. 저는 순천고등학교 문예부장으로서 시크라멘 동인회를 이끌고 있었고 국어선생님이신 문병란 선생님은 저희들 문예부 지도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부임하신 후 순천 가서 인물자랑 말하던 순천 미인 사모님과 결혼하시고 학교 안에 있는 관사에서 사셨는데 저희들을 초청해서 작품도 봐주셨고 기타를 치시며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시 배후 조정자로 수배되고 당시 양서협동조합 간행으로 나온 벼들의 속삭임이 불원소적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구속되어 화정동 국군통합병원에 수감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모님과 함께 수감되셨던 곳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라는 게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조망 담장 이쪽에서 수감된 병원 창문을 우러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윽고 선생님의 모습이 나타났고 선생님은 환한 웃으심으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풀려나신 뒤 저는 거의 매일 지산동 선생님 댁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던 황일봉과는 우영제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문병란 시집을 일본에서 번역 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대학 일본 주오대학 정체문화종합연구소에 동아시아 연구팀이 발족합니다. 이곳에서도 문병란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문병란 시를 사랑하는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병란 선생님에 대한 추모 말씀을 영전에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건넜던 이별의 다리 지금도 압록강둑은 무사한가. 20살青년은 할머니 되어
뗏목에 실은 사연 옛 노래 부르는가 압록강 대동강 영산강 낙동강 강물은 바다에서 하나 되는데 그리움에 사무쳐 바라본 저 하늘 건너갈 은하수에 다리조차 없는가 꼭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동정에 모진 세월 입술 깨물며 북녀여 직녀여 그대 이름 부른다 다시 흐르는 압록강 푸른 물결 부른다 북녀여 직녀여 그대 이름 부른다 다시 오를 백두산 통일조국 부른다 1974년 소위 긴급조치 시절에는 출발한 자유실천 문인협회 의원으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선생님은 1980년 5월 그날부터 이 땅의 역사와 운명을 결코 비켜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을 꽃으로 피워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그리운 문명한 선생님, 청춘의 도시 꿈꾸는 광주의 스승이여, 맨주먹으로 총칼과 싸운 고운 넋이여, 남북 통일문학 원효 새벽의 정신이여, 사랑과 평화와 젊은 친구들의 연인이여, 죽어서는 더 둥근 미래로 태어난 임이여, 우리들 가슴이 미어터지는 분당병에 시달릴 때 난의 향기로 찾아오시는 문병만 선생님, 텅 빈 우리들의 두 손을 꼭 잡아주소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 민족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패를 남북민간교류협의회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공로패 민족시인 문병난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고문을 역임하시고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수건인 평화통일을 위해 오랜 세월 남북 평화통일운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못다 이룬 조국통일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공인이 되신 선생님의 일주기를 맞아 그 숭고한 뜻을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이 새기고 다가올 자주 평화통일의 그날을 기약하며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께 선생님 명전에 이 패를 수사합니다. 2016년 9월 25일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회원일동. 제작하신 문병난 선생님의 생전 육성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고 보니까 물러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관계 현실 속에서 제가 우리 열사 그 억울한 죽음을 한 그날부터 지금 26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여러분 앞에 나도 이번에 시를 쓸 바에는 이 시가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새로움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신 때는 유신반대도 했고 민주화 운동도 했고 5.18 때는 5.18의 당위성을 실어 노래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은 이 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시를 쓸 수 있을 것인가 해서 70년도에 이 직녀에 관한 노래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직녀에 관한 노래는 불안한 노래가 아닙니다. 단란주점에서도 부르고 맥주집에서도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는 이 통일 노래가 맥주집에서도 불려주는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혁명가들이나 의식분자라든가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중들의 영혼이 뭉쳐서 어떤 특정한 정치가들의 헤게모니 센터적이라든가 사상을 아주 노예가 되어서 그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깨뜨릴 수 있는 민중적인 파워, 민중적인 힘으로 널리 하게 되므로 노래로 시로 이런 주장들이 널리 대중적으로 보급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머니, 이제 어디만큼 흐르고 있습니까? 목마른 당신의 가슴을 보듬고 어느 세월의 언덕에서 몸부림치며 흘러온 역정, 눈 감으면 두 팔 안으로 오늘도 빛빛 노을은 무너집니다. 삼남매, 칠남매, 마디마디 열리는 조롱박이 오늘은 모두 다 한박이 되었을까? 모르게 감춰놓은 눈물이 이다지도 융융히 흐르는 강 이만치 앉아서 바라보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셔요, 어머니. 나 죽을 만큼이나 내려가서 300리 역정 다시 뒤돌아보며 풍성한 언어로 가꾸던 어젯날 넉넉한 햇살 속에서 이마 먹고 울고 싶은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흐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 새끼 4명을 키우며 중년에 접어든 부록의 가을, 오늘은 당신 곁에 와서 귀에 익은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하지 못한 남은 사연이 있어 불냄새 언덕에 서면 아직도 목매여 흐르는 강 이만치 앉아서 바라보며 나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셔요, 어머니. 나 죽을 만큼이나 내려가서 300리 역정 다시 뒤돌아보며 풍성한 언어로 가꾸던 어젯날 넉넉한 햇살 속에서 이마 먹고 울고 싶은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흐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 새끼 4명을 키우며 중년에 접어든 부록의 가을, 오늘은 당신 곁에 와서 귀에 익은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희망가 문병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든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빈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왕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꼭 찾아온다. 그때 원명란 선생님께서 미국에 강연을 가셨다가 미국에서 그 교포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듣고 그 테이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직녀역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노래는 가곡풍에 다른 분이 작곡을 한 그런 노래인데 가사가 문 선생님의 직녀역이라는 시를 이렇게 군데군데 발췌를 해서 선생님의 표현을 빌자면 원시보다 더 좋게 이렇게 가사를 잘 발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르기 좋게 만들어진 그 노래였습니다. 그 발췌한 노래를 발췌한 시를 가지고 교포분들이 만들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가 좀 가곡풍이고 그래서 처음에 노래를 하셨던 우리 박문옥 형이 그 새로 작곡을 했어요. 그 가사에다가 그렇게 해서 제가 부르는 이제 직녀역의 노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 다음 이제 음반을 만들 때 그 노래가 타이틀곡이 되어서 제가 그 노래로 지금까지 가수가 돼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실은 방송을 잘 못했어요. 방송 금지도 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이 잘 안 됐었는데 입에서 입으로 이 노래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모든 세월을 바라면치고 이제 우리 만났으니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우리 다시는 잡은 손 놓지 말자. 그대 손짓한 연이나 은하수 건너 모자껴 없어도 노릇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은연중에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온 것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일을 도모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운, 좋은 기운을 만드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끝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고 자리를 마련하시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 아버지 대표시가 됐던 직녀에게도 우리는 만나야 한다, 이 구절이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돋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금은 남과 북도 잘 못 만나고 또 동과 서도 잘 못 만나고 심지어는 이렇게 남녀노소 지방은 지방대로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를 질시하고 혐오하고 이런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저희 아버지가 염원하신 대로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기운을 모으고 서로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이렇게 아버지의 부재를 슬퍼하면서 그걸 핑계로 넉넉히 살 수만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열어 보여주신 세상이 워낙에 크고 또 그 갈 길이 험하고 멀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대로 긴 고행길 멈출 수 없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잡아서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오늘 추모제가 됐으면 합니다.